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또 유가가 계속해서 좀 이 지수를 좀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뭐 좋지 못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초에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6년 반 내 최저치로 하락했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개장 초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보였고 대형 M&A 뉴스가 발표되면서 개장 초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화학업체인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1,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합병 뉴스가 발표된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증권사 모가스탠리는 이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전 세계 살충제 시장의 17%를 장악하고 비료와 곡물 관련 화학 제품 점유율은 전 세계 3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로 이들 두 회사의 주가는 각각 1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 지수들은 원유 가격이 오후 들어 힘없이 하락 반전되고 대형 소매업체 코스트코가 3분기 연속의 동일자포 매출 감소를 발표하면서 5.4%가 급락하면서 일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장중 발표된 예상을 하회한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 결과로 인해 미국의 3, 4분기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바뀌면서 지수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카지노, 정유, 철강, 금광, 비료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금융, 소매, 인터넷, 운송, 반도체, 그리고 주택건설 업종은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20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은행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대책으로 해외 이민자를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한국과 일본이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의 젊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한국과 일본이 젊은 이민자 유입을 위해 노동시장을 더욱 개방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주요 8개국 중 한국은 이민자 인구 비중이 1.1%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과 태국이 각각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40%, 홍콩이 38%로 8개국 중 1위와 2위로 이민자 비중이 높았고 호주는 25%, 뉴질랜드는 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5에서 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엔 15% 이상 줄어들 것이며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에서 14%로 늘어나 노령화 속도 면에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라스베가스와 마카오에서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윈 리조트는 회사의 스티브 윈 CEO가 지난 3일간 총 100만 주의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입했다고 공시한 데 따라 주가는 13%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 할리버튼은 제너럴 일렉트릭에게 회사의 원유 채굴 관련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으로 5%가 급등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급 요가 웨어 업체 룰루레본 아슬레리카는 예상을 1세트 웃돈 주당 38센트의 분기 순이익을 거뒀지만 분기 매출이 예상에 다소 미치지 못한 데다 다음 분기 전망을 하향 제시하며 14%의 급락세를 보였고 반면 어페럴 업체 베라 브래들리는 예상을 7센트 크게 웃돈 주당 27센트의 순이익과 1.2%의 매출 증가 그리고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46%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내년도 모바일 반도체 부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42달러로 제시하면서 자사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반도체 업체 인텔이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업체 킨더 모가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자금 압박 타결을 위해 분기 주주 배당을 기존의 51센트에서 12.5%로 75% 대폭 삭감한다고 밝히며 주가는 6.5%의 상승세를 보였고 세계 최대 구리광산 업체 프리포트 맥모란 역시 일시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시하며 3.8%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들 저희가 주요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지표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모기지 신청 건수 발표됐죠. 그 전주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미국 내 모기지 신청 지수가 전주 대비 1.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존 대출의 재융자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4%가 늘어난 반면 주택 구입용 신청은 0.04% 소폭 증가했고 지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금리 평균은 이전 주에 4.12%에서 소폭 상승한 4.14%, 그리고 15년 고정금리는 3.36에서 3.39%로 각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1월의 수출입 가격, 그리고 11월 재정 적자 등의 경제 지표와 아도비 시스템스, 도미니언 다이아몬드, NCI 빌딩 시스템, 페레그린 파머스리칼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3대 지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 얘기를 들으셨고요. 저희가 그럼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 코우 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